얘들아 90번의 스트레스 봅시다. 자, 그래서 90번의 디귿 하나가는 실제로 여기다가 별표한 3개 정도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90번의 디귿. 자, 그래서 90번의 디귿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조건을 써놨는데 얘가 P에 대한 조건이고요. 얘가 Q에 대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세요. 얘가 뭐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요거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A하고 B하고 C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놈들의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가 이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에 포함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각각의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를 봤을 때 이 왼쪽에 해당되는 벤 다이어그램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벤 다이어그램에 모두 포함이 되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왼쪽에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찾아보면 B하고 C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A랑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나 C의 부분집합이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실제 A라는 게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A가 여기 B에 순수 B 이렇게 A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A가 B 교집합 C 여기에 A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A가 순수 C 여기에도 A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A가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또 A가 어떻게 이동할 수도 있을까요? 순수 A하고 B 교집합 C만이 아니라 A가 약간 이렇게 A가 이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계세요? 여기도 A가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A가 이동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즉 A의 활동 반경은 약간 저런 형태의 활동 반경이 나오는 벤 다이어그램이 지금 완성이 되는 게 P 조건이에요. 이거 보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때 이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 한번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자, B하고 C가 있는데 A가 내가 얼마만큼의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내가 지금 해당되는 A의 형태를 이 오른쪽에 다 그려봐도 오른쪽에 똑같이 다 그려봐도 무조건 여기에 성립하는 게 맞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들? 다 포함이 되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는 여기에 나오는 벤 다이어그램에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주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여기를 만족하는 벤 다이어그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보여줄 건데 여기서 A가 어떻게 위치할 수 있는 거냐면 A가 비합집합 C이기 때문에 B에도 부분이 아니고 C에도 부분이 아닌 부분집합이 아닌 이런 형태로 A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오른쪽은. 하지만 저 왼쪽은 A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A는 B의 부분집합이거나 C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포함은 되지만 이렇게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디귿은 정답이다 이런 처리가 됩니다. 이거 이해해 주실까요? 무슨 말인지?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정확하게 지금 한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90번의 디귿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10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07번. 미안합니다. 자, 107번 볼게요. 자, 요거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대소관계를 증명해달라는 얘기고 대소관계를 증명할 때 여러분들 저번에 연습 한번 할게요. A가 B보다 큰 거를 증명할 때는 요거 하나만을 증명하면 된다. 근데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증명하는 방법이 좀 더 늘어나서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냥 빼서 양수가 되는 걸 증명해도 되고요. 그냥 빼기 아니라 제곱해서 빼서 양수가 되는 걸 증명해도 되고요. 그 다음 B분의 A를 해서 얘가 1보다 큰 거를 증명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이럴 때는 증명 방법이 3가지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지금 내가 얘를 증명할 건데 여기서 여기를 단순히 뺀다 한들 걔가 양수라는 건 보일 수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얘도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빼서 증명하기보다는 제곱해서 빼서 걔가 양수인 걸 보여주겠다. 일단 이런 식의 증명 방법을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래서 자, 요 왼쪽을 제곱해버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요. 자, 이 오른쪽을 제곱해버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은 a제곱 b제곱 다 날라오고요. 2로 묶어버리면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이렇게 묶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하나가 이미 절대구도 인 거예요. 이 절대값이라는 건 무조건 기본에 있는 a, b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무슨 말인지 그 제가 뭔가 크거나 같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는 요거 갖다 써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때 뭐 절대값 얘가 양수란 얘기니까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뭔가 크거나 같다. 즉 아에다가 이거 써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얘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절대값 ab랑 a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절대값 ab가 절대값을 벗고 빠져나올 때 그냥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ab가 무슨 수라는 얘기예요? 양수다 다가 돼서 여기가 써주니까 이렇게 다가 되는 거죠. 이럴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까지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또 학교마다 다른데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등호 성립 조건을 증명 과정에서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는요 등호 성립 조건을 안 쓰면 감점을 했어요. 모든 학교가. 오케이? 근데 요즘에는 감점을 안 하는 학교들 모든 학교들 그래서 학교에서 증명할 때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 저 등호 성립 조건 안 쓰면 감점 당하나요? 이런 거 한번 질문 학교에서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그냥 고지고대로 쓰면 되는데 굳이 안 써도 감점을 안 하는데 써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각자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거 각자 체크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108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증명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내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이미 양수고 얘가 이미 양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빼기보다는 제곱해서 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그래서 A를 제곱합니다. 제곱하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2 루트 x 루트 y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요. 이거 제곱하니까 x 더하기 y 되는 거예요. 빼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빼서 보니까 얘가 그냥 2 루트 xy가 된다는 거고요. x가 양수, y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 증명 끝이에요. 아, 여기서 여기를 뺐더니 a제곱에서 b제곱을 뺐더니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결론, 그러므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등은 언제 성립해요? 얘가 0일 때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x 등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아, 네. 그러면 x, y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거나 x, y가 0이라는 얘기는 얘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x는 0이거나 또는 y는 0이다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여기서도 감점 요인 체크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들. 감점 요인. 여러분들이 증명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앞으로 증명 문제 가끔 한두 문제씩 계속 낼 건데요. 어떻게 많이 하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거를 계속 씁니다. 근데 이거는 이 마지막에 써야 되는 거지 이거를 벌써 써버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일단은 감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게 얘인 건데 여기서 여기 빼면은 선생님 이거 이항식인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요. 근데 난 얘를 증명시키고 싶은 건데 그냥 이 식을 갖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바로 이식 써버리면 이거는 감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지 저거를 내 맘대로 이항시키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108번 감점률 하나 좀 더 체크하고 갈고요. 자, 넘어가서 114, 115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 115 가도록.
오늘 약간 컨디션이 좋은데? 목은 안 좋은데 몸 컨디션이 되게 좋은데? 뭐지? 양손 학교를 안 가서 맨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114번에다가 저 113번 유형하고 똑같은 유형이다라고 해서 체크를 힌트를 어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런 형태가 나와 있을 때요. 여기 앞에다가 113번 유형을 생각하면 여기 앞에다가 뭐를 곱함으로써 주어진 일을 막 전개해가지고 했더니까 그 유형이 먼저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2a 더하기 1을 없애줄 수 있는 애를 앞에다 곱해야 되고요. 3b 더하기 1을 없애줄 수 있는 애를 앞에다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는 좀 더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선생님이 요놈을 x, 요놈을 y라고 한번 잡아보면요. 지금 여기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5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요건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2a 더하기 3b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x 더하기 y 정도를 뺀 거, 2를 뺀 거, 요거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까지 되실까요? 여기까지? 잠깐만, 이거 좀 값이 나가는 게 네. 그냥 요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5분의 1일 때 x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최소값을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내가 요식을 알고 있고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x 더하기 y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x 더하기 y의 최소값을 구하고자 여기다가 어떤 작업을 하냐? 주어진 얘를 곱한다는 거예요. 곱해요. 그럼 내 맘대로 뭘 곱한 거예요? 5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럼 다시 5를 곱해버리면 식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주실까요? 무슨 말인지? 얘가 이미 5분의 1이기 때문에 5를 곱하면 얘가 x 더하기 y 똑같은 형태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또 전개하는 겁니다. 자, 전개해주시면 2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곱하기 5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고요. 요거의 최소값은 우리가 여기서 산술계를 써버림으로써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술계 써주시니까 20 최소값이 20이 된다는 겁니다. 아, 요번에 최소값이 20이니까 거기다가 돌릴 때는 답은 18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14분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약간 치환을 해가지고 한번 보면은 주어진 얘를 그냥 x분의 x 얘를 x1을 y라고 생각해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5분의 1이라는 요식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 와중에 예를 구하자는 얘기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최소값을 물어봤다. 그래서 이 형태를 활용하면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자 주어진 얘를 곱해가지고 구했다라는 113번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 110, 네. 110 뭐라고요? 113번은 저번 수업 시간에 했어요. 3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유는 뭐죠? 시험에 냈는데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럴 것 같아서 이거 하는 거였어요. 혹시 누가 딱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 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어떻게 풀면 안 된다고 했냐면 주어진 요놈의 산술기하를 써버리면 얘가 이 루트 15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a, b의 최대값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산술기하를 써버리면 이 루트 a, b분의 15 이렇게 나와서 요거가 등호가 만족시킬 때가 최소값이고 그 와중에 a, b가 커야지 최소가 되면서 정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주어진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5a하고 3b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즉 a, b의 최대값이라는 걸 구할 때는 이 등호가 5a하고 3b가 똑같아야지 a, b가 이 최대라는 이 형태를 만족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보면은 a분의 5랑 b분의 3이라는 게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정리하면 5b는 3a랑 같아야지 등호가 성립돼요. 즉 이때랑 이때가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산술기하를 써서 맞추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운이 좋았던 문제인 거고요.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오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푸냐? 등호가 이렇게 성립하지 않을 때는 식을 어느 정도 변형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5a 더하기 3b를 곱해버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내 맘대로 뭐 곱한 거예요? 4를 곱한 거죠. 그럼 이 식의 변화가 없게끔 하려면 여기다 다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4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전개한다. 전개하세요. 그럼 25 더하기 9 더하기 a분의 15b 더하기 b분의 15a. 자, 그럼 얘는 이제 내가 고려해야 될 게 여기서만 산술기하고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등호 성립 부분이 하나의 형태밖에 안 나오는 거죠.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산술기를 써주셔서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115번 갑시다. 115번. 자, 일단 이 직선 본 순간 여러분들 x절편 a 찍고 y절편 b 찍고 근데 a,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그림 그려주면 되고요. 얘가 3,5를 지난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3,5를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3,5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공식을 공식이 아니라 대입해가지고 10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쵸? 그래서 10하나 끄집어내면 되고요. 자,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즉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2분의 1 a, b라는 요거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a, b의 최소값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산술기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루트 a, b분의 15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양쪽을 제곱합니다. 양쪽을 제곱해버리면 4 곱하기 15 하니까 60 이렇게 따라오고요. 그래서 a는 6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a, b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a, b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그냥 이거를 여기서 대입하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뭐 고려할 것도 없고 그냥 한 번에 끝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왜냐면 이건 등호 성립 조건을 여기서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119번 갑니다. 119번. 태연이만 안 보여요. 지우는요? 저 눌러봤어요. 네? 아니, 어딘지는 몰라요. 거기까지 태연이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최대 최소 나왔고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냐 또는 산술기하를 활용하냐 호시를 활용하냐. 그럼 하나만 이 문제는 산술기하를 활용하는 문제예요? 호시를 활용하는 문제예요?
코시. 왜?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또는 범위가 시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시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은 공식을 일단 먼저 써놓고요. 근데 이제 적용하시면 공식을 안 써도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할 때 좀 제대로 하려면 공식을 써놓고 그에 대응되는 a, b, x, y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x 더하기 4y가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3x 더하기 4y라고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9x제곱 더하기 4y제곱의 형태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먼저 처리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9x제곱 더하기 4y제곱이 먼저 나오게끔 x를 3x라고 생각하고 y를 2y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 형태 나옵니까? 자, 그래서 여기 x가 3x, y가 2y고 3x 더하기 4y 형태를 끄집어내려면 a하고 b의 값이 a는 1이어야 되고 b는 2여야 된다.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의 제곱 1이 되고 2의 제곱 4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a, b, x, y를 찾겠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문제는 풀었지만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분명히 여기 3x 더하기 4y니까 그냥 무리성으로 a는 3, b는 4 여기 또 이상해지는 거죠. 이 형태가 안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짝 맞추기 잘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대로 다시 합니다. 그럼 3x 더하기 4y 제곱이니까 여기가 25가 따라오는 거고요. 여기가 5 곱하기 9x 제곱 더하기 4y 제곱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니까 요거의 최소값은 5가 된다. 그래서 최소값은 5를 주시면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그때의 x, y 그때가 언제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였냐면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a분의 x, 1분의 3x a분의 x와 b분의 y b가 2였죠? 네, b가 2였습니다. 2분의 2y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즉 y가 3x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여러분들 이거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x하고 y 값을 완벽히 찾으라고 했는데 요 식이 옆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y다가 3x를 대입해버리면 이제 x하고 y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y다가 3x를 쏙 대입해 주시면 15x가 5니까 x는 3분의 1이 나오고요. x가 3분의 1이니까 y는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소값은 5고 그때 x, y를 구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따라옵니까? 등호 성립 조건 여러분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넘어가서 121번 겁니다. 121번. 저번에 풀진 않았지만 별표는 혹시 치라고 했나요, 선생님이? 121번에? 그러진 않았나요? 자, 121번에 별표 3개 쳐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별표가 3개짜리 있는지 일단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혹시 이 문제 푸셨다가 도전했다가 실패하신 분들 계시다면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요거를 2번이라고 해서 물어볼까요? 혹시 나는 1번을 구했다. 그럼 혹시 나는 2번을 구했다. 네. 2번 구했어요? 2번 어떻게 구했나요? 코시. 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냐? 제곱의 형태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코시 이렇게 일단 생각해서 이 2번을 구하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형태가 됩니다. 제곱의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ax 더하기 by의 제곱을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c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되는데 이때 AC, BD라는 형태를 요 x에다가 c, y에다가 d만 대입해버리면 AC 더하기 BD의 완전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형태가 되니까 얘가 2고 얘가 18이어서 36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요놈의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6부터 6 이렇게. 요놈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부터 6 이렇게 나와서 최대값은 6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자 그래서 쟤는 내가 코시 형태를 아무리 이걸 짝을 지으려고 해도 절대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뭐냐면요. 자 실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술기하를 막 배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냐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곱은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따라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상태로 산술기하를 써버리면 얘가 이 루트 A제곱 B제곱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다시 양쪽을 B로 나눠버리고 얘가 이제 루트를 보고 빠져나올 때는 절대값 AB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루트 X제곱은 빠져나올 때 절대값 X가 된다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산수가 쓸 수 있다고요. 이유는 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이 루트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딱 튀어나오고 양쪽에 나눠주시고 절대값 C는 9가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C의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요거의 최대값을 구할 때 요거의 최대값을 따로 구하고 요거의 최대값을 따로 구해서 더해버리면 당연히 답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요거의 최대값이 요 범위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최대값을 깨 이렇게. 요거의 최대값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대값은 9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뭐가 나왔다? 답이 10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곱이라고 해서 코시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꼭 이런 형태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유형적인 형태로 산수기를 내가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 예준이 있나요?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얘가 121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123번 가겠습니다. 123번. 쓰겠나요, 이거? 혹시 3개짜리 이렇게? 안 했어요? 이분 했다 그러는데 이분 안 했어요? 안 한 건가? 네, 교과 과정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또 내막들이 있기 때문에 3개짜리까지는 꼭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왜요? 3개짜리 앞에 돼 있어요. 저기 54페이지 가면요. 54페이지에 혹시 추가로 해주던 시기에 1번, 2번, 3개짜리 넣어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 3개짜리를 그대로 공식을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누가 한 번만 써보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제곱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것도 항상 작거나 같다는 얘기가 절대 부등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도 그 아래 있으니까 그냥 정리해서 하면 된다.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x, y 제곱에다가 1, 1, 1 이렇게 그냥 하면 바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6의 제곱 36 요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고 요게 1, 1, 1 들어가니까 3 곱하기 네모 이렇게 따라가니까 이 네모는 12보다 크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 네모의 최소값은 12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따라오실까요? 얘가 123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124번 갑니다. 124번.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여기가 X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거 같아. 그렇게 풀었는데 다 나왔어. 네. 뭔가 이상하죠? 여기 X 한번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전부 다 양수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산수기하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산수기하를 내가 어떻게 쓸지에 대한 얘기인데 산수기하 쓸 때 항상 요 A
더하기 B가 이렇게 A보다 크다 같다라고 할 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식에는 문자가 없게끔 만드는 게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짜맞추냐라는 거예요. 짜맞추냐. 뭐 통문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얘를 보세요. y분의 x라는 이 형태를 얘랑 짜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분의 z라는 건 z분의 x랑 짜맞추는 거예요. 아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y분의 z랑 z분의 y 이렇게 쪼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내가 그럼 산수위가 몇 번 써요? 3번 쓰죠. 근데 그 3번 써서 정답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선 그 3개 썼을 때의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해야지만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놈에 대해서 내가 산수위를 써버리면은 두 개를 곱해버리니까 얘가 1 이렇게 나오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똑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거의 최소값도 2, 요거의 최소값도 2, 요거의 최소값도 2. 하지만 동시에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얘는 최소값 2일 때 얘는 최소값 2를 안 가질 수도 있다고요. 얘가 3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등호 성립 조건 언제 하는지 보면 x분의 y랑 y분의 x가 똑같을 때, 즉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다음 얘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면요. 똑같이 두 개 똑같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이때 등호가 성립하고요. 얘는요. 이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z가 있다면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니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x, y에 대한 식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따라올까요? 근데 x, y, z가 문제에서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그냥 x하고 y하고 z가 모두 같다면 얘도 같을 거고 얘도 같을 거고 얘도 같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니까 선택할 설명서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답이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하니까 답이 6이 됩니다. 자,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요 2번.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둘 다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여기서 3개짜리 산수계를 쓸 줄 모르는 데입니다. 즉, 교과 과정만 배웠을 때. 하지만 우리는 3개짜리도 저번 한번 정리했고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할 거기 때문에 빠르게 푸는 방법 또한 정리할 겁니다. 그럼 3개짜리 모를 때 어떻게 하냐? 전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시면은 x분의 1에다가 이 3개를 곱합니다. y분의 1에다가 이 3개를 곱해요. z분의 1에다가 이 3개를 곱해요.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쓴다면 보세요. 요거랑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1번이에요. 그럼 1번에다가 요걸 더한다는 얘기는 1을 더한다는 얘기, 1을 더한다는 얘기, 1을 더한다는 얘기, 몇을 더한다는 얘기요? 3번을 더한 형태인 거예요. 근데 1번의 최소값이 뭐였어요? 6이었죠? 근데 답이 뭐가 된다? 6가 된다 이렇게 센스 있게 쓰면 좋겠습니다. 풀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우리가 이 2개짜리 곱해질 때 어떻게 됐었냐면은 여기서 산수위를 써버리고 여기서 산수위를 써버려서 이 두 개가 등호가 동시에 만족하면은 둘이 동시에 최소기 때문에 정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3개짜리 산수위가 뭐냐면은 3개짜리에 대하여 3개에 대하여 산술평균 더하기에 대한 평균과 3개에 대하여 곱하기에 대한 평균이 산술평균이 항상 크거나 같다. 요게 3개짜리였거든요. 등호는 A하고 B하고 C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문자 4개면 여기가 4로 바뀌고 여기가 4제곱은 이렇게 4로만 또 바뀌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그대로 산술계를 한번 써보면요, 얘가 세제곱은
x, y, z 그리고 앞에 3 빠져나가요. 여기다가 3을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산수기가 써주시면요. 얘는 3의 세제곱분에 3개를 곱해버린 이런 식으로 안 쓴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자, 그럼 얘는 등호 언제 성립해요? x, y, z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하죠. 맞습니까? 얘는 등호 언제 성립해요? x분의 1이랑 y분의 1이랑 z분의 1 같을 때 등호 성립하죠. 그럼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려면 x하고 y, z가 같다면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등호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냥 요거랑 요거를 곱하면 정답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앞에는 9 나가고 세제곱분에 이 두 개 곱하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9 이렇게 정답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4분짜리? 이번 주 1일 할 거예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주부터. 네? 이번 주부터 왜? 다음 주. 그래서 내가 이번 주부터 아니야. 바로 시작하고 이번 주 나 요거 아니야. 네,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왠지 알아? 다른 학교들은 다 이번 주 금요일에 아니야. 늦은 대로 시작해야지. 자, 그래서 124번 끝났습니다. 자, 명대 증명 질문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심화 문제 좀 같이 풀고 시작합시다. 자, 이제 127번 보겠습니다. 127번. 자,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산술기와 유형 중에서 나왔던 것들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했죠? 이 x-를 없애고자 이 형태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a분의 2 더하기 뭐 b분의 3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a 더하기 b가 이렇게 있을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그냥 얘를 전개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각각에 대해서 산술량을 쓰고 각각에 대해서 등호 성립 조건이 만족하다면 그거를 정답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요. 이거 말고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 요거의 뭐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오고 이번에 문제에서 a 더하기 뭐 b가 2b가 이런 게 어떤 값을 줬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했다? 이 앞에다가 이렇게 하자 곱하자 이런 형태를 내가 직접 만들어내자. 그럼 내 맘대로 뭘 곱한 거니까 7을 곱한 거니까 어떻게 하자? 7로 나누자. 이렇게 지금 사실 세 가지를 다뤘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요거에 최대 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 이렇게. 그럼 분모 분자가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분모가 바뀌거나 분자가 바뀌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x로 나눴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x 나눠서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해서 여기 산술기를 때려버리면 분모만 바뀌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정답 처리했다. 이런 유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얘는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유형 중에 어떤 걸까, 어떤 걸 활용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셔야 되는데 보세요. 요걸요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걸요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어쨌든 분수 형태인데 약간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바꿔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자, 그럼 얘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A하고 B를 더하고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잘 풀죠? 저렇게 나오면 안 풀어요. 다시 얘는요, 이 두 개 A 더하기 B가 3X 더하기 3Y 더하기 3Z이기 때문에 주어진 얘는요 A하고 B를 더하고요 3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 어떤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각각 등호 성립하는 생각하면 A랑 B랑 같은 데 성립하고 이거 A, B 같으면 얘랑 얘가 같지가 않은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된다?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여러분들이 산수계를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얘가 127번이에요. 따라오실까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28번 한번 해볼까요? 128번. 자, 갈게요. 자, 일단 이 문제 어떤 문제냐. FH가 4루트6이라고 나와서 이 4루트6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면요. 여기서 분명히 A,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겁니다. 얘를 어떤 때는 A, B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삼각형 FMC라는 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관계식과 요거를 표현했을 때 요거의 뭐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여태까지도 많이 했던 그 2차 함수의 최대값을 이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관계식 나와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구하고 얘를 어떻게든 표현해서 2차식으로 나왔다면 여태까지 풀었던 내식 2차식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이제는 2차식이 아니라 분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산식이라 쓸 수도 있는 거고 제곱의 형태가 나와서 코식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식한 한번 끄집어내볼까요? 그럼 사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피타, 애초에 사선의 길이가 피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피타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A에서 B를 뺀 A-B가 되는 거고요. 높이가 A 더하기 B가 되는 거니까 피타를 그대로 써버리면 A 더하기 B의 제곱 A-B의 제곱을 함께 4루트6을 제곱한 96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자 여기 넘어가니까 알려줄게요. 자 1번씩 정리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8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놈의 넓이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놈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혹시 좌표 설정하셨나요? 각각의 점의 좌표를 구하면 사실은 신발병 공식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보였다면 좌표를 설정해서라도 답을 냈어야 돼요. 또는 주어진 예를 밑변 높이로는 절대 약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뭐 어떠한 형태에서 어떠한 형태를 뺀다라든지 머리를 좀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혹시 여러분들이 도형적인 게 보이지 않다면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좌표 설정으로 한번 잠깐만 얘기하고 저렇게는 답은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복잡하지만 답은 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원점을 여기를 원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n이라는 건 당연히 이 대각선들의 교점에 따라 오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럼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a 플러스 b, a 플러스 b니까 이 두 점의 중점이 여기는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할 거예요? a, 0인 거죠.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 b인 거죠. 세 점의 적표 나왔으니까 여기서 신발끈 때려버리면 어쨌든 답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단 답은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 여기서 도형적인 형태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걸 체크하시면 좋냐면 여기 두 변의 길이가 같아서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다음 여기도 두 변의 길이가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러한 선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요. 여기도 똑같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거 따라옵니까? 자 그럼 여기 45도고 여기 45도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면 여기 직각이 이런 삼각형. 이거이 될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N이라는 점이 중점이죠. 그럼 나는 요 커다란 직각 삼각형을 구해버린 다음에 요만큼은 여기가 똑같이 이등분되니까 직각 삼각형의 넓이에 2분의 1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따라합니까? 다시 직각 삼각형이 찾아주셔야 돼요. 직각 삼각형이 HGF가 있다. 근데 요거에 2분의 1배를 하면은 얘가 바로 넓이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였다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밑변하고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밑변이 1대 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B루트 2가 됩니다. 여기가 A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자 2분의 1 곱하기 2개 곱해요. 그럼 AB 곱하기 2 요게 이 직각 삼각형인 거고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하니까 그러면은 2분의 1 AB의 무슨 값을 구해라? 최대값을 1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곱이니까 푸시를 떠올릴 게 아니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이기 때문에 산수계를 써도 된다는 거죠. 산수계를 써버리면은 AB의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AB가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안 붙여도 됩니다. A가 어차피 길이니까. 그래서 얘가 48이니까 나눠주니까 24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AB. 그래서 AB의 최대값은 24 이런 것이 됩니다. AB의 최대값이 24이면 답은 12얘가 정답인 것 같아요. 이해주시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 도형적인 게 보이면 참 좋지만 시험 때는 도형적인 걸 찾기가 만만치 않아요. 모의고사 때는 괜찮거든요. 하지만 학교 시험 때는 사실은 5분, 6분 투자할 시간이 많이 없는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달려드는 불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얘가 128번이었습니다. 자, 두 문제만 더 보고 시작할게요. 130번. 네, 130번, 131번 해봅니다. 130번, 131번. 이게 산술계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요. 마지막에 구하는 것만 산술계하고요. 그 외에 표현하는 것 자체는 그냥 다 수상이에요, 수상. 보신 분들 슬슬 나온 것 같으니까 자 갈게요. 자 일단 문제는 여기에 뭐 화단을 설치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긴 울타리를 설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요 울타리는 내가 설치하면은 너도 쓸 거잖아. 그래서 반반 반띵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합리적인 철수인가 연인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문제는 설치 비용은 둘레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용이 최소일 때라는 말은 이 말 자체는 둘레가 언제 최소인지를 그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따라오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넓이가 나오면 넓이를 항상 표현해야 된다라고 해서 넓이 1200이라는 걸 표현하려면 당연히 가로하고 세로가 필요하니 A, B는 1200이라는 식을 끄집어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둘레의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보면 A만큼 지불하고 B만큼 지불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A만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지불하죠. 2분의 1 A만큼 지불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둘레, 비용의 최소에 대해서 이 둘레가 전체 둘레가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3A 더하기 2B 요거의 최소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써놓고 보면은 그냥 아 이거 요거 보여달라는 산술 이하의 방식이 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이제 이 루트 산술기하 곱합니다. 3AB 써주시고요. 자, AB가 1200이니까 얘가 3600, 60, 120배, 얘가 120배.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최소일 때란 얘기는 등호가 성립할 때란 얘기고 등호가 성립할 때란 얘기는 얘하고 얘가 같을 때란 얘기다. 근데 두 개를 더해서 몇인 상황이다? 120인 상황이다. 그럼 이 하나가 뭐가 돼야 된다? 60이 돼야 된다. 그래서 2분의 3A가 60이 돼야 되고요. 2B가 60이 돼야 되니까 A는 여기다 3분의 1 곱한 40이 되는 거고요. B는 30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30. 3분 PCA는 40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얘들아, 어떤 느낌이냐면 보세요. 쉬운 문제는 그냥 이거 구하라고 하면 이거 구하라. 그냥 이렇게 구하라면 다 구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근데 이걸 구하는 그 방법 자체를 어렵게 한 게 지금 문제였고요. 또는 이렇게 보면 너무 쉬우니까 그 형태를 바꿔서 어렵게 지금 나타내는 게 127번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 선생이하가 어려워요 라는 거는 여러분들 등호 조건 이렇게 헷갈리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이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거는 사실은 수성이 계속 어려운 겁니다.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넘어가서 131번도 똑같습니다. 131번 해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건데 일단 도형을 보면은 무조건 닮음이 뭔가 떠올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직각삼각형이 직각들이 막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넓이 최대값 그리고 그때의 둘레를 L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산술기하고 코시 파트에서 도형 파트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까지는 웬만하면 문자를 하나 쓸 수 있으면 하나 쓰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그래도 해왔죠. 근데 산술기를 쓸 때도 문자가 보통 A, B 두 개고요. 코시는 심지어 A, B, X, Y 네 개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굳이 줄여 쓸 필요 없이 문자를 많이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봅시다. A 더하기 B가 8이라고 나왔고 A, B의 뭐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A, B 양수라는 가정하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문자로 바꿔서 푼다는 얘기는 얘를 2차식의 형태로 푼다라는 얘기입니다. B 대신에 8-A를 대입해서 얘는 이렇게 생긴 2차 문제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근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산술기를 써버려서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구나. 문자 두 개도 저는 문제가 없는데 산술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랑 어떻게 바뀌는지를 꼭 보셔야 계속 복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풀이는 알고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일단 포인트는 뭘까요? 문자를 굳이 하나로만 가져가지 말고 두 개로 그냥 표현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그냥 풀지 말고 A, B 잡아요. 그래서 A, B의 최대값은 느낌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맨날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 요놈이 뭐가 나온다 이거 항상 끄집어내 산술기하고 때리지 않았나요? 그럼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끄집어내냐라는 건데 이거 정말 많이 봤던 동영상 수상에서 선생님 저 저런 거 처음 보는데요. 진짜 두드려 맞습니다. 삼각형의 직사각형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평행선에서 닮은 보여야 된다. 선생님 저거 많이 봤어요. 맞죠? 돌리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닮은 떠올라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6이고 8이에요. 그럼 여기는 몇이라는 얘기? 10. 그럼 길이는 3대 4대 5. 3대 4대 5라는 닮은비를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갈게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 X라고 잡고요. 여기 동그라미 되고 여기 X 되고. 자, 그러면 동그라미에서 직각으로 가는 이 길이는 3대 4대 5. 동그라미에서 직각이 3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 한번 표현해 볼게요. 동그라미에서 직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3이라는 비율, 여기가 4라는 비율, 여기가 5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동그라미에서 직각 가는 비율이 무엇이었다고요? 3이었죠? 여기가 3이라는 비율, 여기가 4라는 비율, 여기가 5라는 비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 각각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여기가 A예요.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4, 3이니까 4분의 3. 괜찮아요? 문제될 거 없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몇이? 여기는 그냥 B인 거죠? 자, 여기는 몇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가 A예요, 여러분들. 3이고 3이에요. 그럼 여기 몇 A? 3분의 4A. 그러면 요거 더하면 뭐가 나온다? 10이 나온다 하면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굳이 여기로 안 하고 여기가 A가 여기가 4대 5이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5 A로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여기가 B고요. 여기가 동그라미라는 각이고 여기가 X라는 각이어서 여기가 3이라는 비율, 4라는 비율, 5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가 B니까 여기는 5분의 3B가 돼요. 그래서 4분의 5A 더하기 5분의 3B가 6이다라는 걸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즉 어떤 면의 길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6하고 8을 주면 여기 10이라는 걸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구하라는 형태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알고 계세요. 하지만 다른 걸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럼 끝이에요. 요걸 가지고 10 끄집어내시고 그거 가지고 요거 하는 거니까 산술기였으면 답이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못 푼 이유는 그냥 표현을 못한 거지 산술기를 못한 게 아니에요. 됐나요? 그래서 수상을 애들이 강남권에서도 수상을 정말 많이 반복하거든요. 이유는 이런 거 계속 어려운 걸 수상에서 풀다 보면요. 그게 수원에서도 수투에서도 다 활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투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요. 여기 문자 하나 나오고 이놈의 넓이 최대값을 구하래요. 근데 이놈의 넓이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게 3차식, 4차식으로 나오는 게 수투예요. 지금은 2차식으로 나오는 게 수상입니다. 방법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쉬었다가 이거 진행할게요. 자, 보세요.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러한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서 산술기가 때려낸다는 건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냥 뭔지 모르겠다면 그냥 도전하세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근데 선생님이라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술기가 좀 편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찌꺼기 한번 봅시다. 자, 옆에 있는 찌꺼기는요,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찌꺼기 그리고 1까지 다시 없애줘야지 10이 다가가오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요게 언제가 최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요게 언제 최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요게 최소일 때에 x가 있겠고 요게 최소일 때에 x가 있겠죠. 근데 그 x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면 그걸 정답을 할 수 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이때의 x, 최소 x하고 이게 최소 x가 다르면 다시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 왼쪽의 최소는 등호 성립 조건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오른쪽의 최소는 언제 나와요? 대칭 축일 때가 나오는 거죠. 이참. 그래서 여기서는 x가 2일 때예요. 대칭 축일 때니까. 괜찮습니까? 자, 왼쪽에서의 최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암수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둘이 같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양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을 곱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을 제곱한 게 25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이라는 얘가 원래는 뿔과 5인데 제곱 더하기 제곱은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5라는 값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결론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 요거를 만족시키면 요 등호가 성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니까 x가 2는 고정이어야 됩니다. 그럼 x가 2고 y가 5면 되는 거예요. 0이면 동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x는 2고 y가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산술가를 쓰던지 2하고 0을 대입하던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최소값은 어쨌든 그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정의했던 그 유형을 벗어난 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렵게 나오는 형태가 있는데 그걸 그때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문제였어요.